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새엄마와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저와 새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요. 이 야릇한 이야기들은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랑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얼마 전 결혼도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한 그런 사람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한동안 저는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종종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일도 있었고, 인사를 안 시켜주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가버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사업한다고 돈도 꽤나 잘 벌고 남자다운 아빠에게는 여자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친엄마랑도 이혼을 한 건 아닐까 한때는 아빠를 의심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아빠가 종종 집에 데려오는 그런 여자들은 하나같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솔직히 말해서 어디 술집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짙은 화장을 하고는 경박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근처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 것 같은 강한 화장품 냄새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빠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새엄마를 인사시켜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발 그동안 봐왔던 그런 여자들은 아니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집에 처음으로 찾아온 그날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었죠. 단정한 블라우스에 하늘거리는 긴 치마를 입었던 새엄마는 아빠가 그동안 데리고 왔었던 그런 여자들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160 정도 되는 키의 외모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수수한 모습에 저는 새엄마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조용하면서도 나긋나긋한 성격이었어요. 저랑 눈을 맞추면서 제 학교 생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물어봐 주기도 했고요. 아빠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괜찮겠냐면서 조심스레 제 의견을 묻기도 했었죠. 그 무렵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새엄마가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좋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속마음은 이제 나에게도 엄마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설레임에 하루빨리 새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새엄마가 돌아간 이후에 저는 아빠에게 말을 했죠. 아빠가 데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새엄마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이에요. 저의 그런 이야기에 아빠는 장난스레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새엄마랑 같이 살게 되면 예전에 여자들을 집에 데려왔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얼마 후에 식을 올리고 새엄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무렵에는 새엄마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침이면 세 식구가 같이 집을 나서기도 했고 아빠가 회사 일로 먼저 나가신 날은 새엄마랑 단둘이 집을 나서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동네에서 학교 친구들을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새엄마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나도 이제 엄마라는 게 생겼다면서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사실 어린 나이에도 알 건 다 알았던 터라 새엄마의 존재가 어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새엄마가 참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새엄마가 참 좋고 나에게도 너무 잘해준다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새엄마는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곤 했었는데요. 상남자의 마초 같은 성격의 아빠와 둘이 살다가 새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어요. 새엄마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귀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무장해제 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죠.
차츰 시간이 가면서 저는 새엄마가 더욱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새엄마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숙제도 빼먹지 않고 하고 다니기 싫던 학원에도 열심히 다니곤 했죠.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새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출장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시는 날에는 새엄마 옆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죠. 대부분 새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먼저 잠이 들어버리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새엄마가 먼저 잠이 들면 한참 동안 새엄마의 자는 모습을 누워서 지켜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아빠가 출장을 가시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었네요. 새엄마의 존재는 집안 전체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빠랑 단둘이 있을 때는 사실 대화가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때론 집이 삭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웃음소리도 자주 들리고 집안이 더 화기애애한 느낌으로 변해버렸죠. 모두 새엄마 덕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친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았었죠. 새엄마가 친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주기도 했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친엄마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새엄마도 제가 엄마와 연락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엄마랑 연락을 주고받은 날에는 새엄마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친엄마에게 전화라도 한 번 걸려오면 저는 제 방에 몰래 들어가서 전화를 받곤 했었는데요. 그런 통화를 마치고 나면 저는 새엄마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었죠. 제가 엄마랑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새엄마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새엄마는 그런 불편한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어느 날인가는 친엄마랑 연락하는 거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친엄마는 저에게 재혼 소식을 알렸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새로운 가정을 가지게 된 친엄마에게 그만 연락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친엄마가 새 출발을 하는데 혹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조금씩 친엄마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한때는 이혼하고 저를 떠나버린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새엄마가 있으니 마음 기댈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친엄마가 새 출발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저는 친엄마를 제 마음에서도 완전히 놓아주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그 무렵에는 키도 부쩍 커져서 새엄마를 한참 내려다볼 정도가 되었죠. 사춘기를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새엄마와는 변함없이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몸은 부쩍 커버리긴 했지만 새엄마는 늘 제 등이나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애정 표현을 해주었고요. 저는 그런 새엄마의 손길이 참 좋았어요. 초등학생 때만큼 새엄마에게 응석을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새엄마를 좋아하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고등학생이 되니 저는 공부에 치여서 정신없이 지내게 되었죠. 눈 뜨면 학교 가기 바빴고 학원 수업에 인터넷 강의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는 공부한다고 유난을 조금 부리기도 했지만 새엄마는 그런 저의 뒷바라지도 묵묵히 해주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새엄마가 절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나 절,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새엄마였기 때문에 저는 무슨 바람이 불었나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새엄마는 제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다른 엄마들하고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친자식이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새엄마는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완전 감동받기도 했잖아요. 그 덕분이었는지 저는 수능 시험을 본 첫해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제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아빠보다 새엄마가 더 뛸 듯이 기뻐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의 신나는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는 술도 마셔보고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했죠. 연애가 서툴렀던 저는 새엄마에게 여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새엄마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랑 잘 지낼 수 있는지 이것저것 코치를 해주기도 했죠. 아빠랑은 그런 이야기를 잘 나누지는 않는 편이었지만 새엄마하고는 비밀이 없는 편이었어요. 새엄마는 제 연애 이야기를 엄청 재밌어 하면서 관심을 표현했고요. 저도 스스럼 없이 새엄마에게 여자친구와의 일들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여자친구랑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랑 잠도 자게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마음을 먹기도 했고 여자친구도 그동안 은근히 그런 걸 원하는 눈치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그날 저는 소년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제가 서툴기도 했고 이게 실제로 하게 되니 영상으로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물론 좋기는 했지만 의외로 생각만큼 대단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는 짜릿함은 있었죠. 여행을 다녀온 후 새엄마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 거냐고 장난스레 캐묻기도 했는데요. 부끄럽긴 하지만 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진 걸 새엄마에게 털어놓기도 했네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살짝 낯뜨겁고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새엄마는 괜찮다면서 다 털어놓아 보라고 저를 재촉했고요. 무슨 드라마 사연이라도 듣는 것처럼 때론 제 이야기에 손뼉을 치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새엄마와 때론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공유하곤 했어요. 물론 제가 마마보이였던 건 아니에요. 그만큼 새엄마가 참 친구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줬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저는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 후로도 2번인가 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새엄마보다 편하고 좋게 느껴지는 여자들은 없었어요. 여자들을 만나볼수록 참 새엄마가 천사표구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될 뿐이었죠. 그러던 중 참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버렸던 거였죠. 사업한다고 아빠는 늘 바쁘기는 했었어요.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았고 회식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독 출장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이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요. 새엄마는 여자의 직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아빠에게 내연녀가 생겼다는 걸 눈치를 채버리셨던 거죠.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안방에서 아빠랑 새엄마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빠는 집을 아예 나가버리게 되었죠. 새엄마는 저에게는 마음이 안 좋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요. 남편이 바람이 나버렸으니 어떻게 속이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밝고 환했던 새엄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아빠가 집을 내팽개치고 나가버린 후 며칠이 흘렀고요. 어느 날인가 저는 베개를 들고 새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찾아갔죠. 밤에 적적할지도 모를 새엄마 곁에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요. 새엄마도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누워보자면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렇게 밤이면 한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새엄마도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래도 조금은 속상한 걸 있는 듯 했어요. 물론 간혹 새엄마는 마음이 답답한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말없이 새엄마 손을 꼭 잡아주곤 했어요. 새엄마는 저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된다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는데 저는 그 따스한 손길이 너무 좋았어요. 그 손에 얼굴을 깊게 파묻고는 새엄마의 살냄새를 가득 느끼곤 했죠. 그러다가 새엄마 품을 파고들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다 큰 녀석이 왜 그렇게 엄마 품을 좋아하냐면서 새엄마는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저를 꼭 안아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저는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다른 여자친구들도 만나봤지만 새엄마만큼 좋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제 등을 쓰다듬어주던 새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저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은 무언가 주체할 수 없는 욕구가 끌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묘하게 떨고 있는 저에게 새엄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면서 허락을 해주었죠.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새엄마는 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말을 덧붙였죠. 그렇게 저는 그날 새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새엄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엄청난지 몰랐다면서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죠. 부끄럽긴 했지만 새엄마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신이 나서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참 동안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어요. 몇 번의 절정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날의 연애는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새엄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다른 여자친구들하고 사랑을 나눴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새엄마를 원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새엄마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거를 할 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새엄마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 말에 새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 물었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좋아하는 거 이상이라고 말을 했죠. 새엄마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에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한 방에서 잠들면서 서로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익숙해져 가면서 새엄마는 간혹 혼절하듯이 절정에 가버리곤 했죠. 젊은 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살살하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오기도 했고요. 저는 경련을 일으키듯이 느껴버리는 새엄마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더 거칠게 밀어붙이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아빠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지만 오히려 덕분에 저하고 새엄마는 더 좋은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죠. 못된 생각이었지만 아빠가 계속 밖에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몇 달은 지났던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아빠가 돌아와 있었어요. 내연녀하고는 끝이 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민망한 모습으로 아빠는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저를 보고는 잘 지냈냐면서 미안하다고 말끝을 흐렸는데요. 그런 아빠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새엄마는 안방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고요.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가족인 건가 봐요. 새엄마는 속도 좋지 결국 아빠를 용서해 준 듯 했고요. 그 뒤로 다시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아빠랑 새엄마는 그 뒤로 각방을 쓰시게 되었죠. 새엄마를 속상하게 만든 아빠가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실수로 초라한 입장이 된 아빠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엄마랑 부적절한 시간을 가졌던 터라 죄송스런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한마디로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서 뒤죽박죽이었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빠가 돌아온 이후로 좀처럼 새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죠. 어느 날인가 새엄마랑 둘이 있던 날 제 생각을 말했던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오고 나서 엄마랑 그런 시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다고 말이에요. 새엄마도 제 눈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웃어주었는데요. 우리는 별것 아닌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외출해서 모텔 같은 곳에 다녀오기로 말이죠. 새엄마는 그런 곳에 가본 일이 별로 없다면서 민망해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그냥 숙박업소랑 똑같다고 새엄마를 졸라서 결국 그런 곳들에 다녀오기도 했죠. 자주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집이 아닌 그런 야릇한 곳에서 새엄마랑 노는 것도 색다른 기분이 느껴지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러서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새엄마랑 함께하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꼭 보고 싶다고 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기도 하다가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외모나 성격이 여러모로 새엄마를 닮아 있는 그런 여자였죠. 결혼한 이후로 저는 와이프랑 따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새엄마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있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여전히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너그러운 새엄마는 아빠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두 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더 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되었으니 아빠가 새엄마 곁을 잘 지켜주는 게 좋은 일이니까요. 물론 지금도 아주 가끔씩 저는 새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둘이서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따금씩 가지는 새엄마와의 그 시간이 너무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평생 새엄마를 사랑해줄 생각이에요. 새엄마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엄청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